자, 다음은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인 강의 진료 기록지이다. 참 진료 기록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학교에 있는 보건 일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진료 기록지. 미출진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류마티성 관절염의 특징 6가지를 쓰시오. 6가지 특징을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래요. 특징 6가지를 쓰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죠. 자, 일단 여자 38세예요. 주호소 특정 부위 관절이 붓고 아프다. 그러면 특정 부위, RA가 잘 걸리는 특정 부위가 어디냐? 하루 그 다음에 OA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손이 뻣뻣하고 주먹 쥐기 어렵다. 그림과 같은 손에서는 검지와 중지, 중수지 관절이 부어있고 열감이 있다. 지금 호발되는 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팔꿈치에 보니까 결절이 형성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다. 검사 결과 골 관절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정 물질이 혈액 검사에서 검출됐다. 그럼 류마토이드 팩터 얘기를 하겠고, 엑스레이상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에로종이 된 거죠. 침범이 지금 된 거래요. 자, 그래서 6가지를 비교 설명을 하기. 일단 류마티성 관절염은 아까 호발 부위를 보면은 특정 부위 관절이 붓고 아프대요. 거기부터 시작을 했죠. 어디에 주로 생기는 거예요? 이완되는 관절의 부위는 아래에 있는 소관절부터 침범을 하죠. 손,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등 침범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일직성이 아니라 양직성의 특징을 갖고 있죠. 골관절염은 거기에 비해서 주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관절에 생기죠. 무릎, 골 관절에 침범을 하고 경추, 요추에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비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또 두 번째,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손이 뻣뻣하고 주먹을 쥐기 어렵대요. 그러면 증상에서 보면은 통증과 강직이 있는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RA는 주로 언제 생기냐면은 모닝 스터프니스죠. 조조강직. 보통 이런 조조강직이 있고 1시간 이상 통증과 강도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가 OA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얘도 조조강직이 있어요. 하지만 활동을 할수록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강직은 안정을 몇 번 내에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위에 올라가면 손. 자, 검진에서 봤을 때 손의 증상. 거기 보면 아까 이완된 관절의 부위에 보면은 손에 주로 보면은 손에 그쵸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손에 손목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부위 검지와 중지, 중수지 관절이 부어 있고 열감이 있다. 손에서 보면은 손에 손목에 관절염 증상이 생긴다. 반면에 아까 얘는 OA는 주로 체중부하 쪽에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완되는 관절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접목시켜서 설명해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결절이 형성된 거 있죠. 팔꿈치, 그런 것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피하 결절이 형성이 되는 것이 RA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절이 형성되는데 관절이나 관절의 신전면에 주로 존재를 하고요. 손에 보통 염증이 생겨서 붓고 뻣뻣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골강직이 따르게 되면서 수완넥 기형이나 보트니에르 기형 같은 게 생기죠. 주로 원위지, 근위지 관절이 침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반면에 OA도 결절이 생겨요. 결절이 생기는데 주로 원위지 관절에 생기죠. 그래서 하버된 결절이 생기고 또 볼츠마드 결절은 근위지 관절에서 주로 생기는 과잉 증식물이 있다는 것이죠. 통증은 없다. 엑스레이를 갖다가 봤을 때 검사 결과에서 아까 류마토이드 아스트라티스는 80%에서 RF 팩터가 발견이 되고요. 또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ESR과 CRP가 다 증가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OA 같은 경우는 RF 팩터가 발견되지 않고요. 혈액에 염증이 있을 땐 ESR이 올라갈 수도 있다. 꼭 ESR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 혈액검사에서 특정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RF로 아마 점수 채점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상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엑스레이 소견을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RA는 관절강의 협착과 함께 미란 생길 수가 있겠고 심해지게 되면 아탈구도 될 수도 있다. 또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골다공증도 발생할 수가 있다. 거기 지금 보면은 미란이나 그런 게 생겨있는 거, 침범된 부위에 거기 지금 생겨있는 까만 색깔이 있죠? 미란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겠고 침범돼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OA라고 한다면 관절강의 협착, 그 다음에 연골학 낭종이나 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요 검사 소견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추측해서 같이 해봤어요. 주관식 10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발병 특징을 보면은 RA는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여성한테 흔하고요. 체중은 별로 그죠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OA 같은 경우는 좀 40대 이상, 50대 이전에 남자에게 호발을 하고 이후에는 여성한테도 호발할 수 있고 주로는 비만한 사람한테 많이 생기죠. 비만한 사람한테 주로 체중을 부하를 많이 받는 무릎 관절, 고관절 부위에 과다 사용했다는 관절의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질병 양상은 RA 같은 경우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전신 증상이 동반된 질환이고요. 골관절염은 점점점 나빠지는 진행성 양상을 가진 국소 질병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일측성이냐 양측성이냐 모닝스타프니스가 심하다. 아침에 물론 있지만 점점점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삼출증은 흔하다 흔하지 않다. 결절은 피하 결절이 형성됐다. 여기는 하부된 결절이 형성됐다. 엑스레이상 협착 미란 그 다음에 아탈구도 발견된다. 여기는 관절각 협착과 연골화 낭종 또 경화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검사 소견에서 RF 팩터가 있다 없다. 염증이 심할 때는 ESR도 올라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6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봤어요. 이거 다 교과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에 보면 이 도표 틀리잖아요. 거기서 지금 물어보는 부위를 다시 한번 포함해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그냥 서술형으로 쓰면 너무 말이 길어지겠더라고요. 답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 도표를 만들어서 답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시험장 가게 되면 도표 만드시면 안 돼요. 도표를 만들면 안 돼요. 또 화살표를 해서도 안 되고 별표를 해서도 안 되고 밀줄을 그어서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 채점하는 사람하고 뭔가 치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채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도표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도표를 만드는 경우는 만들려고 할 때만 그때만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답안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모르면 답하시오. 정신과에서 아주 힘든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자, 상담 일회기. 정신과에 같이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죠.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상담 1회 보건교사 철민아 요즘 보건실에 자주 노는 걸 보니 자주 오는 걸 보니 힘든가 보구나. 네 힘들어요. 뭐가 철민이를 힘들게 했을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싸울 때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철민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니? 제 입장 난처해요. 뭐가 철민이를 난처하게 만드니?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젠 아빠가 나쁜 사람 같고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가 싫어졌어요. 철민이가 힘들겠구나. 네, 친구들은 놀러 가자고 해도 엄마가 걱정이 되고 내가 없으면 위험해질 것 같아.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거 많죠. 이 대화 내용 참 잘 잡았더라고요. 그랬어? 설명이가 많이 힘들겠구나. 정신과의 가족치료에서 기출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상담 3회. 어서와 어떻게 지냈니? 엄마 아빠가 또 싸우셨어요. 사주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자주 싸우시니까 힘들지? 선생님, 할머니가 편찮으시대요. 근데 병원 가실 돈이 없어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셨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시냐? 병원에 안 가시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대요. 병원에서 치료받을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선생님, 할머니가 치료받으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세상은 평등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담 1회기는 보엔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정신과에 나오는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삼각관계 및 자기 분화, 자아 분화, 자기 분화예요. 문화가 아니라 분화로 정정했어요. 분화의 개념을 각각 설명을 하고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거기서 찾아서 문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부터 먼저 봐요. 자, 보엔이라는 학자는 가족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정신과에서 보면 우리가 정신과 가족치료 참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정신과에서 정신병자가 된 사람은 가족에서는 뭐예요? 희생양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가족에 문제가 될 때 누군가 어때요? 희생이 돼서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강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족치료 갖다가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보엔이라는 학자는 다세대 가족치료를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다세대 가족치료? 자, 그러면은 가족치료를 갖다가 하는데 접근이 뭐예요? 지금 있는 이 가족의 문제가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세대를 갖다가 여럿을 갖다가 통해서 내려간다 해서 다 세대란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위에 보면 철민이는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싸워요. 엄마는 아빠가 맨날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는 나는 아빠가 막 싫어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삼각관계가 생겨 있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엄마가 이제 놀러 가자고 하면 엄마가 걱정해서 내가 놀러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기는 가족의 역동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음 세대를 거듭해서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보헤니얼 학자는 이거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면 참 타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다음에 또 이런 부모가 돼요. 더 이게 강화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를 갖다가 하냐면은 삼각관계하고 자기 분화의 개념을 설명을 하래요. 삼각관계, 딱 봐도 삼각관계죠. 자, 누구하고 누구, 엄마하고 아빠하고 철민이 사이에 삼각관계가 생겼어요. 자, 정의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한 사람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 엄마 아빠의 문제에 철민이를 개입시키는 현상이죠. 엄마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는 사실 부모, 이렇게 안 되지 않나? 우리도 막 애들한테 막 아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 이걸.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를 놔둬야 되는데 자꾸만 애들을 개입시켜요. 철민이를. 이 현상은 자아 분할 수준이 낮고 불안 정도가 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죠. 자, 이거 갖다 우리가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정서적인 문제, 한 사람을 개입시키는 현상. 이 현상은 자아 분할 수준이 낮고 불안 정도가 심할 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상담 내용.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가 나쁜 사람 같고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가 싫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아 분화.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분화된 것을 갖다가 자아 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 미분화가 된 사람은 감정에 따른 의사결정과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자율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융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아가 분화가 되어야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문제가 뭐예요? 얘는 지금 자아 미분화가 돼서 나가서 놀려고 하면은 엄마가 또 그쵸 힘들까봐 걱정을 해서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분화가 돼야지 얘가 잘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자아 미분화가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까 상담 내용 친구들 놀러 가자고 해도 엄마가 걱정되고 내가 없으면 위험해질 것 같아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보혜는 이렇게 가족의 문제가 어때요? 세대를 거듭해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서 가족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단절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삼각관계를 종결지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분화시키는 것이 적어도 가족 치료의 가장 중요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그냥 쉽죠. 그래서 삼각관계를 갖다가 해결하고 자기 분할을 하도록 할 것. 자, 그래서 각각 개념을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서술하도록 할 것. 그래서 얼핏 보면은 가족체계 치료라고 하니까 이걸 지역사회 간혹에서 찾아내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정신과예요. 정신과 가족체계 치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정신간호 총론의 교과서에 도표로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 중에 하나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어본 것은 뭐냐면은 자, 상담 3의 내용을 갖다가 보면 세상은 평등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철민이는 현재 콜berg의 도덕발달 6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명칭을 쓰고 이 단계의 문장 하나를 찾아 제시한 후 그 문장이 이 단계에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왜 6단계인지 설명해 보라는 거죠. 자, 콜berg의 도덕발달. 도덕발달이 왜 쭉 단계가 있죠. 그쵸? 그 중에서 지금 도덕발달, 콜berg의 도덕발달 단계는 우리가 보통 인습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요. 인습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관습을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습이에요. 이런 인습이 생기기 전이 전인습기. 이거는 어린 시기죠. 전인습기. 그 다음에는 인습기. 그 다음에는 후인습기. 이렇게 보통 발달되어 나가요. 자, 그 중에서 후인습적 단계 5단계. 뒤로 나와서 5단계. 얘는 지금 사회 4단계가 뭐냐면 법을 갖다가 지향하는 법 중심의 인습이 형성된 거를 4단계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단계가 뭐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법 있으면 법대로 세상을 갖다가 잣대로 삼아서 하나? 아니잖아요. 이제 보편성인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도덕이 발달을 하겠죠. 설민이가 지금 보이는 거는 그거예요. 후인습 단계라고 보통 후인습의 5단계로서 사회계약 지향의 도덕성을 보인다. 즉, 법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의 원리, 사회복지,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어때요?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도덕관념이 생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세상은 평등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5단계인 사회계약의 도덕으로 보는 이유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는 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아까 법을 갖다가 적어도 도덕관념으로 보는 건 뭐였어요? 그 전 단계인 4단계예요. 살다가 보니 그게 아닌 거죠. 저 법이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적어도 도덕관념이 형성돼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5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복지 관점에서 가변적 가치, 관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단계로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후인습의 5단계를 갖다가 같이 해서 5단계인 사회계양 지형의 도덕을 같이 해봤어요. 전체 성장 발달에서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 콜버그, 그 다음에 파울러의 영적 발달까지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다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지문으로 녹아다서 어때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발달도 시험 문제 나오는 대표적인 사항이어서 그것까지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4년도 보건 인형 시험 문제를 같이 해서 봤습니다.